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가 지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이곳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에서 차량의 실증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자율주행 실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차량에 직접 타봤습니다. 요즘은 상상하는 일이 곧 현실이 됩니다. 울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역 중소업체들이 개발한 차량이 실증 테스트에 한창입니다. 실증 테스트 중인 차량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한국전파통신연구원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도심 외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해온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비츠로스시와 우수 AMS, KAR 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울산시 등 10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 이후부터 이곳에서 실증을 위한 각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차량에는 레이더와 라이더 센서, 카메라 등 각종 인식장치가 부착돼 도로와 각종 교통상황 정보를 차량에 송신하고 이는 실증용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구현됩니다. 운전자가 자동주행 모드로 전환하자 차량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주행합니다. 정해진 이 코스를 따라 돌면서 문제가 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이 정보를 대전 애트리에다가 올려보내면 그 정보를 다시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다시 내려받아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축적된 각종 정보는 앞으로 양산될 차량 개발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진행된 울산 이해로 구간의 자율주행 버스 실증 운행이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차량 테스트에 주력한 반면 이번 자율주행 실증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실제 주행 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의 각종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으로 울산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운행 구간에서는 여객과 화물의 유상 운송이 허용되고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에서의 승객 탑승 등의 실질적인 실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5년에는 이해로 구간을 달리던 자율주행 버스도 테크노 산단 구간에 추가 투입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의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도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울산 지역 2017년생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2024학년도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생 9,309명을 배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취약 대상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울산 지역 취약자 수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배치 계획과 실제 편성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칭 다운교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공청회는 다운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해 다운 2지구 개발과 가칭 다운 2교 검토 계획, 그리고 혼잡도로 우회 개설 등의 현안에 대해 관련 실무자들의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구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그제 웅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범서울까지 오죽은 12개 읍면에서 구석구석 살피는 의정보고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서 의원은 그제 있은 의정보고에서 21대 공약 실천 결과와 의정 성과를 보고하고 진행 중인 울산 도심융합특구와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등 20여 개 주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가 지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을 잇따라 전해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2023년 하반기 울산 중구 특별교부세로 소바우 공원대 주차장 조성 6억 원 등 30억 원과 울산시 개별 예산 2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명우 국회의원은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화음 추등대 전망데크 연장 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범수 의원도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에 10억 원, 삼남읍 두서변 상북면 일대 산책로 방범용 CCTV 설치 2억 원 등 총 4가지 사업에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포산 터널 무료화 이후 급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연포산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김수종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연포산 터널과 성내 고가교를 확장하는 등 신규 도로 개설이 근원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현대자동차 공장 부재 등의 아산로 확장까지 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에 실시 예정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때 연포산 우회도로 개설 계획도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허위 주소 당원 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시기 당원 가입자 상당수가 김 구청장 등 피고인들로부터 경선 관련 문자를 받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허위 주소로 당원이 모집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겨울 들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장 전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립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1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울주군 삼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을 비롯한 인근 농장에 대해서는 중점 방역관리 농가로 설정해 월 2회 환경검사도 실시합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 3개 도시 관광실무협의체인 해우름동맹 관광실무협의회에서 해우름동맹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관광명소 홍보 영상에는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일출 명소가 있는 해오름 3개 도시에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담았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가수 미스터2, 이민규, 쿨 김성수, REF 이성욱이 출연하며 해오름동맹 도시별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노래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들 영상은 12월 한 달간 서울의 주요 지하철, 주요 노선 4개소와 KTX 열차 내 광고로 송출됩니다. 지난 1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와 아들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이는데 어제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황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불에 타버린 사건 현장을 살핍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집안은 불에 탄 흔적이 역력합니다. 벽지는 너덜거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을리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파트 주민도 그날의 화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 깨지고 난 다음에 베란다 보니까 밖에 앰뷸런스가 다 왔더라고요. 소방차가. 그때 이제 알았죠. 뭐 일이 있나 보다. 불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닫힌 문에는 흰색 테이프로 쓴 마지막 경고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빚을 갚지 못해 지난 9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집을 낙찰받은 새 주인이 집을 비우라며 퇴거 요구를 계속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마지막 경고라고 테이프로 쓴 문구가 사건 발생 당일에 붙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통보가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지른 걸로 추정되는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집을 모두 태웠는데 경찰은 휘발유와 같은 가연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걸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한마음 대회가 어제 울산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협의회 주최로 열린 어제 행사에는 이윤철 협의회장과 한성래 울산지검장, 김두겸 울산시장, 천창수 울산교육감 등 울산 양산지역 기관장과 장학생 250여 명이 참석해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에서 전정식 구본욱 등 범죄예방위원 15명과 모범학생이 각 기관장상을 받았으며 모범장학생 45명에게 푸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3,130만 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이 지난 2일 보랑 컨벤션센터 나우리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2대 총선 울산 전 지역 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지혜와 당력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울산이 전국적으로 선출직과 지역구 간의 소통이 매우 활발하고 단합이 잘 돼 당대표로서 매우 뿌듯하다며 함께 힘을 모아 울산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채익 시당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의 중요성과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갖고 정치인이 가져야 할 시민 섬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2023년 울산 명장 선정 기념식이 어제 울산박물관 명장의 전당 앞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기념식은 올해 울산시 명장 선정자 5명에 대한 증서 수여식에 이어 대한민국 명장과 국가품질 명장 선정자 각 1명에 대한 명장의 전당 등재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명장과 국가품질 명장에 명패된 박물관 2층 명장의 전당에 울산시 명장의 명패는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2층 명예 전당에 등재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울산을 빛낸 기술인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 2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023년 탄소중립 범시민 실천운동사업 성과보고회에 이어 정기이사회와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 대책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진 송년회에서는 자원 재활용 공동주택 우수 아파트와 공동주거문화 정착과 주거환경 조성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공로패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종합주류회사 무학이 부울경 지역의 랜드마크를 담은 좋은데이 부울경 지역 에디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좋은데이 부울경 지역 에디션은 울산, 부산, 창원 등 부울경 10개 도시의 랜드마크를 무학의 캐릭터 하기와 덕이가 여행을 즐기는 모습으로 주 상표면에 게재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에디션은 랜드마크나 상징물로 각 지역을 표현했으며 울산의 경우 간절곶 등대와 고래를 간결한 일러스트로 표현해 주 상표에 담았습니다. 좋은데이 부울경 지역 에디션은 총 10종으로 음식점용으로만 출시됩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와 지원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비롯해 피난구 유도 등과 유도 표제 등 옥상 피난 설비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 화학적 촉매 반응을 활용해 인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연구개발 조직인 환경과학기술원은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일산화탄소로 바꾸는 이원자 촉매 기술을 활용해 하루 1kg 상당의 일산화탄소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일산화탄소를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현대청운중학교와 메아리 학교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현대청운중은 사업비 159억 원을 들여 별관동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울산에선 처음으로 본관동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새 단장을 마쳤고, 메아리 학교는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신관 교사동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 14곳에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시설 보조금 184억 원을 지원해 2개 학교가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